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오늘은 국가적 재난을 예고해 준다고 알려진 신비한 우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북 증평군 사곡리 사척마을에 있는 오래된 우물 얘기인데요. 신기한 우물이 있다고 해서 직접 제가 가본 곳입니다. 우물 옆에는 말세를 알리는 우물이라는 제목과 글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비석 기단에는 영천, 신령스런 셈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영천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이 글에 새겨진 제목을 따라서 말세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물의 깊이는 5.4m인데 수심은 2.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우물은 가뭄이나 장마철에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느 우물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물과 관련해서 전해져 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왜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신령스러운 우물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우물에 대해 전해오는 얘기는 1456년 조선 초기 세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이 죽음을 당했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조선은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한낮에는 사람은 물론 짐승조차 나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사곡리 사척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무더운 날씨에 갈증이 심했지만 마을에서 우물을 찾을 수 없었고 마을 부근에는 개천조차 없었습니다. 스님은 하는 수 없이 마을의 한 집에 들어가 그 집 안악에게 물 한 그릇을 부탁했습니다. 그 안악은 스님에게 대청마루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한 다음에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참이나 지나도 안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안악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고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스님에게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목을 축인 뒤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안악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샘이 멀리 있나 봅니다. 그러자 안악은 스님에게 가뭄으로 마을 샘물이 모두 말라서 심리 떨어진 개울에서 물을 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크게 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악내에게 보답한다는 뜻으로 좋은 우물을 하나 선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땅밑이 안반이어서 물이 귀하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스님은 마을 한 곳에 이르더니 그곳을 파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스님의 말에 따라 땅을 파들어 갔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며칠째 되던 날 마침내 땅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우물을 만드십시오. 여름에는 냉차 같은 시원한 물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 이 우물은 마르지 않고 장마가 져도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얘기도 남겼습니다. 만약 이 우물이 넘치면 나라에 큰 병고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물이 3번째 넘치면 말세가 된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스님은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남긴 말이 퍼져나가면서 이 우물은 말세 우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새벽에 물을 길러간 사람은 물이 넘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물은 계속 넘쳐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그로부터 400년쯤 지난 뒤에 다시 넘쳤습니다. 그 해는 1910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경술국치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우물이 또 넘칠까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우물을 청소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과 나라의 평안을 빌고 우물이 넘치지 않기를 기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물이 또 한 번 넘치면 말세가 된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우물이 넘치진 않았지만 우물이 차올라서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전날인 1950년 6월 24일 우물물이 차올랐습니다. 1995년 11월에도 우물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라에 드러난 병고는 없었습니다. 이 우물에는 또 다른 신비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물을 깃다가 몇 명이 물에 빠졌지만 그대로 다 떠 있어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신비한 얘기를 우물 옆 안내판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장옥분 16세 부인, 영기남 13세 소녀, 영규인 14세 소녀, 영경세 11세 소녀, 이렇게 4명이 물을 깃다 우물에 빠졌지만 물 위에 떠 있어서 무사히 구해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물에 손을 대거나 방치하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47년 음력 2월경 우물 하부 석축이 우그러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릿고개가 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제사도 못 지내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해 영규성 씨의 딸인 10세 소녀가 물을 깃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이 노한 것으로 여겨서 정성을 다해 가가호 촛불을 밝히고 무녀를 모시고 와서 굿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신비한 우물 영천.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이 3번째로 넘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해마다 제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말세 우물 얘기를 알게 되면서 저는 말세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아 썩어나가도 지구편 다른 쪽에서는 음식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 파괴로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고 해마다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극 얼음이
녹아가고 있고 기상이변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증평의 말세 우물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말세를 가리키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연훼손을 멈추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적게 쓰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동물은 물론 자연과 공존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막는, 아니 말세 우물이 또다시 넘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